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바른경제TV 방송 제작국이 이전을 했어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6월 9일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랠리를 이어간 모습인데요. 다우지수가 1.7% 뛰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3%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S&P 500은 1.12% 오르면서 올해 손실분을 모두 만회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어 올렸을까요? 미국의 경제 정상화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인데요.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일자리 수가 예상을 깨고 증가세로 돌아섰잖아요. 비농업 일자리 수 전월보다 250만 개나 늘었죠. 역사상 가장 큰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실업률도 4월 14.7%에서 5월 13.3%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경기가 이미 바닥을 찍고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였던 뉴욕 증시도 경제 재개에 들어갔는데요. 봉쇄 조치 78일 만인 어제 1단계 경제 정상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이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소 대출 금액 기준을 낮추고 최대 대출 금액 한도는 올렸어요.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셈이죠. 하지만 물론 시장을 자극할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마이너스 5.2%로 대폭 내려잡았거든요. IMF가 마이너스 3%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14%포인트나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은 부자 증세와 같이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국제유가 마감 상황인데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했음에도 이렇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펙 플러스 합의와는 별개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3개 국가가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해왔는데 이를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유가도 정말 변동성이 심하네요. 7월 인도분 WTI 배럴당 3.4% 뚝 떨어지면서 38달러 1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에 코스피가 0.64% 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0.67%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늘은 유독 시장에 이슈도 많고 또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많습니다. 한화가 투자한 이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한화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7배나 뛰었다는 7배나 뛰었다는 소식에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 또 폐기한다고 밝히면서 빅텍과 스페코, 휴니드, 퍼스텍 등 방산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렌데시비르보다 600배 강력한 코로나19 치료 약물로 주목받은 나파모스타트의 임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제일약품이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룹주 대부분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 인수조건 재협의 요청 소식에 강세고요. 언급하지 않은 이슈도 많은데 지금도 정말 많죠. 그럼 다른 특징주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팅크웨어 바늘구멍 뚫다. 팅크웨어가 바늘구멍을 뚫고 현대차의 1차 협력자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알겠는데 이 팅크웨어가 어떤 기업이길래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1차 협력사가 된 걸까요? 팅크웨어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이 아이나비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약 20여 년간 이렇게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아이나비 제품들을 판매해 왔고요. 보시다시피 내비게이션 부분에서는 14년 연속, 그리고 블랙박스 부문에서는 8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를 수상한 경쟁력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나비 브랜드를 기반으로 갖춰온 품질, 또 온오프라인 유통망, 브랜드 인지도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이제 소비자와의 거래를 넘어서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시장 진출을 노려왔어요. 주요 완성차 회사들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장사업본부라는 조직을 따로 신설해 2018년부터 운영해 왔고요. 또 B2B 시장에 진입하려면 그에 맞는 제품 개발과 생산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충주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3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연간 200만 대 규모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니까 포드 미국 본사로부터 블랙박스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르노 삼성과 GM, 그리고 폭스바겐, 볼보 등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품질 운영 시스템 평가 제도를 통과하면서 현대차의 1차 협력사로도 선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팅크웨어의 강점인 블랙박스와 자동차 관련 제품, 또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팅크웨어가 블랙박스 그리고 내비게이션만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인식 분야, 그리고 지도 인프라 기술 분야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긴급 제동장치, AVN 등 제품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고정밀 지도인 HD맵과 또 증강현실과 같은 지도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와 함께 미래차 시대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직행했고요. 사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이미 꾸준히 상승 그래프를 그려왔더라고요. 이제는 이전 가격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드론이 도시락 배달 왔어요. 정부가 드론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죠. 지난 4일에는 드론 택시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산업부는 2022년까지 총 352억 원을 투입해서 드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또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잖아요.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기존 물류 차량으로는 도서 또 산간 지역까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드론을 활용하면 생수나 도시락, 그리고 구호물품 같은 것들 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에서는 이미 드론의 활약이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인 짚라인은 아프리카에 드론을 띄워서 코로나19 진단용 검체를 병원으로 보냈고요. 중국도 드론이 격리된 주민에게 생필품을 배송을 했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 없죠. 사실 드론 제작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은 세계적으로 지금 막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나 또 자율비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제는요, 국내 최초로 편의점 물건을 드론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GS 편의점 앱을 통해서 도시락 주문이 들어오자 이렇게 편의점과 함께 있는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주문된 물품을 드론에 실어서 배송을 했습니다.
제주도 GS 칼텍스 무수천 주유소에서 출발한 아이돌 샌드위치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아가는 대신에 하늘을 직선으로 날아가서 3분 만에 인근 해안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달이 됐고요. 50인분의 디저트를 실은 나머지 한 대의 드론도 1.3km를 날아서 한 펜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론이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부가 드론 활용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자율 드론이 이렇게 GS25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을 시연한 거죠. 드론의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 칼텍스 등 수요 기업들과 함께 도서 산간 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 분야를 도서 산간에서 도시 외곽 그리고 도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메커스, 휴니드, PC 디렉트 등이 있고요. 그중에 네온테크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드론 개발 국책과제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더욱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많이 지치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